안녕하세요. 이변을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 쌍방폭행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쌍방폭행이 문제된 경우 우선 싸우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나 만약 상대방이 사과를 거부하거나 더욱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뭐 주변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 정도도 서로 비슷하다는 점, 그 다음에 상대 학생과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 학생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피해만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상대 학생의 반성 정도 하해 정도는 낮거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반성 정도는 반성 정도나 하해 정도가 높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 출석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한 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작성한 사과 편지나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아니면 그 외에도 부모님이 시도했던 합의 아니면 학교의 중재하에서 이루어진 뭐 합의 시도 등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적인 판단은 오히려 사건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알아두시고 준비도 제가 이거는 간략하게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정말 꼼꼼히 준비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억울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 뭐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이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폭행을 피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방어하기 위해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에 출석해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특히 요 사안보다는 요 사안을 대응할 때 특히 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방 폭행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어 행위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학폭위에 출석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잘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는 더욱이 변호사님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학부모님들이랑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까 우리가 때렸으니까 정당방위 정당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법률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나 뭐 정당방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 요건을 맞춰야 되는 법률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맞춰서 주장해야 되고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나왔는데 난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나오고 뭐 주변에 이제 목격한 학생들은 다 보이고 다 보고 그럼 진짜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 쌍방폭행이 문제된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였다가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한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학교 폭력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내용은 쫙 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이 좀 긴,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 2020년부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부터 활동을 하신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외부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나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상담 예약한 클릭하시면 여기 상담 예약 밑에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이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